네이버 쇼핑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거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유입량이라든지 노출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늘리시면 되는데 그 키워드 검색 광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파워링크라는 광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되는 기반이고요. 박음 방식은 클릭을 하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광고 위치는 다 아시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 파워링크 상단 영역이고요. 자, 여기서도 간혹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무조건 큰 키워드, 대 키워드를 써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표님, 바지락을 판매를 하실 적에 바지락 키워드를 쓰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바지락 살 사람들은 바지락에 무슨 트렌드가 있어갖고 바지락을 뭐 알아보고 그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바지락 판매를 하면 바지락을 쓰면 좋겠죠. 혹시 의류 쇼핑몰에서 패션, 옷 이런 키워드를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진짜 극악무도하는 겁니다. 패션, 의류, 옷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세일링 키워드라고 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보성 키워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물건을 할 거다. 아까 제가 그 5가지 더블 중에 what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 중에 내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내 물건에서 어떤 키워드로 판매를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혼이라는 단어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 이혼이라는 단어가 비쌀까요? 클릭단 단가가 비쌀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비쌀까요? 그러니까 이건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검색량은 많지만 그 CPC 금액은 대체적으로 쌉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임이 들어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핸드폰에 검색을 해서 한 클릭을 하면은 그 업체는 10만 원씩까지 나와요. 10만 원씩. 무조건 10만 원을 해서 풀리수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물건을 팔 수 있는 세일링 키워드들을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장 과장님, 네.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라는 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파워링크 쪽 키워드 검색 광고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상품이 노출되는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쇼핑 검색을 좀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지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파워링크보다는 노출되는 지면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쇼핑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사모를 광고를 할 거고 나는 상세 페이지를 연령이랑 성별이랑 이렇게 맞춰서 특색끔 맞춰서 히든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상품에 대해서 그 구매하고자 하는 연령이나 성별의 그런 관심사를 내가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파워링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강의를 가면요 항상 파워링크는 성과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그 광고 소재, 확장 소재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동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별도로 나눠서 쓰시면 파워링크도 충분히 성과가 있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CPC 형태로 클릭당 과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과 이렇게 동일하게 노출이 됩니다. 자, 파워링크라는 광고는 마케터나 아니면 광고주가 내 상품에 필요한 키워드를 추가를 하는 방식이고 쇼핑 검색 광고는 상품 명의 기준에서 네이버가 풀어주는 단어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추가를 하는 방식이고 쇼핑 검색 광고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GFA GF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GFA 같은 네이버 앱 내에서 이제 배너 영역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메인 홈페이지 보신 적 있으시죠? 네이버에서 메인 홈페이지 내에서도 긴 창으로 이루어진 배너를 보신 적이 있으신데 GF의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의 리타게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타게팅 같은 경우는 뭐 모비온, 리얼클릭, 뭐 타이팅 게이지 이런 매체들이 많은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픽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리타게팅할 그 모수값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GFA랑 연동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던 고객들한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타겟팅이 가능해서 꼭 이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검색 광고랑 GFA랑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보고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그 광고를 핸들링을 하는 뭐 마케터나 광고주가 직접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GFA는 메타 광고처럼 자체에 그 AI가 학습을 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노출되는 위치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입찰을 봐서 노출되는 그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등록된 소재들 중에서 그 가장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AI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채널, 네이버 이런 부분들에서 모바일 메인이라든지 서브 지면에 노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배너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들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 성과 분석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보셨을 때 구매 건수, 수익률, 뭐 평균 노출 순위, 매출액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노출수, 클릭수, 총기열 이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는. 근데 그 외에 뭐 체류 시간, 페이지 뷰, 그다음에 장바구니 수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차원 보고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 성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차원 보고서를 볼 때나 아니면은 뭐 마케터랑 대화를 할 때나 강의를 들으실 적에도 좀 알고 계시면 이렇게 소통하기도 좀 편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단어집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의 가장 좋은 점은 다차원 보고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거는 이 시간 카테고리입니다. 시간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캠페인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광고 소재 유형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요 다운로드를 했을 적에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성별과 어떤 유입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차원 보고서는 계속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리타게팅보다는 클릭률이나 아니면 체류시간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제 날짜들의 데이터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지난달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난달의 기간을 맞춰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뭐 3달간의 몰아서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날짜 지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A/B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소재별로의 이제 성과 분석도 가능하며, 키워드가 저희가 세팅해놨던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캠페인 안에 그룹별로 진행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룹들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몰아서 각 키워드들의 데이터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효율이 좋은지, 어떤 키워드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차원 보고서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속아낼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뭐 월 말에 보겠다 아니면 월 초에 이제 데이터를 보겠다 그런 날짜를 지정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근본에 네이버에서 야심차게 M+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네이버는 사실 포탈 그 검색 사이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쇼핑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좀 있었는데 쇼핑은 하나의 어떤 검색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엔샷이 시작한 게 거의 쇼핑 윈도우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전에 가격 비교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파 대표님께서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네이버에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전부 그 네이버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에 역사상 가장 크고 새로운 변화다.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M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가지고 네이버 앱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맨 왼쪽 하단에 뭐라 나옵니까?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네이버에서 이 그 M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쇼핑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 그 M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가격 비교에서 보면은 그 옵션도 들어가 있고 뭐 쿠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사이트들이 보여줬어요. 이 검색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이번에 나오는 M 플러스는 스마트 스토어와 브랜드 스토어 이 두 가지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에서 가장 요번에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많은 그 회원 수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테크 커머스 그리고 단골 커머스 멤버십에서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테크 커머스라면은 이 지금 국내에서는 그 개발 쪽 관련해 IT 개발 쪽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대 여대생이 보는 페이지와 30대 유관남이 보는 페이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쇼핑 서비스가 우리나라 전 인구 5천만 개로 다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여주는 페이지를 다 다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알지만 스토어 앱으로 출시가 됩니다. 쿠팡 앱이 있듯이 이제 네이버도 앱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런 테크 커머스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단골 커머스. 그동안에 축적된 그 커머스 소비자들의 행동을 다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화면 하나를 다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별로 그룹별로 보여주는 화면이 다르다는 거죠. 저기 네이버 이번에 그 M 플러스 샵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로 만드는 관계형 단골 커머스라는 거죠. 이런 고도화된 추천 기술과 로직 그리고 강력한 고객 관리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점 내 상품을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M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플러스에서 이 멤버십들 지금 3천만 명이 그 회원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이 로켓 배송과 무료 반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그동안에 도착 보장 서비스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지만 그걸 깨지를 못했어요. 사실 로켓 배송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앱이 출시되면서 이제 무료 반품, 무료 배송 확대를 하고 거기다가 멤버십을 그냥 그 생필품 살 때 뭐 슈퍼 적립을 해준다든지 멤버십 특가템 이런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멤버십 전담 고객센터 365일 24시간 동안 서비스한다고 하고 매달 결제하면 4,900원, 연으로 하면 3,900원. 지금 쿠팡이 얼마나요? 7,890원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플러스에서 멤버십에서 이런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멤버십을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가장 크게 내세운 게 넷플릭스하고 제휴했다는 거. 좀 이따 비교해 드리겠지만 쿠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준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쿠팡에는 쿠팡 플레이가 있듯이 이제 네이버에는 넷플릭스가 있다.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자책이 이제 요번에 그 네이버 MP에서 준비한 거고 네이버 플러스에서 준비한 거고 오른쪽이 기존의 쿠팡 플레이입니다. 대응되는 게 많죠. 쿠팡 플레이 보시겠습니까? 넷플릭스 보시겠습니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그 OTT 서비스. 그리고
그 배송 부분에 있어가지고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 이번에 가격도 올리고 참고 비용도 올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분기에 저기 네이버 플러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부터 좀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10월 31일 M 플러스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 선호도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특성과 쇼핑 이력 관심 상품에 대한 선호도 이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존에 리뷰 수라는 부분이 리뷰 숫자로만 했는데 리뷰 평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게 아니라 이건 네이버 공식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10월 31일부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과 배지 확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요거는 추려가지고 캡처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우리 관리자 페이지에 가시면 프로모션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썸네일 이미지 있잖아요. 이 공식 문서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2개 이상 넣으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동영상을 넣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동영상이 단지 지수와 관련을 떠나서 소비자가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쇼플릭과 연결을 해서 노출도 더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프로모션 관리자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혜택 이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브랜드화, 전문화가 안 되면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게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꼭 상품 속성을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아까 그 썸네일 이미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공식 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예전부터 좀 지켜라 했는데 잘 안 지켜졌던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앱으로 가면서 이게 그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이미지들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롱테일 방식 전략이라고 적어놨지만 결국은 내 제품이 노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상품명 적었을 때 이제는 이 구조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카테고리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키워드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품명을 정하시면 되고 이런 구조로 작성하니까 1페이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상품 등록하자마자 5개를 올렸는데. 그래서 그 상품명 지었을 때는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 시스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상품 가격 정할 때라든지 무조건 오늘 출발하는 거 몇 시까지 그 관리자 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출발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2시에 할 거다, 12시에 할 거다, 뭐 10시에 할 거다. 최소한 부분은 정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리뷰로 4.8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꾸준한 리뷰 관리가 필요하다. 스몰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 한 스토어 안에 이 제품도 팔고 저 제품도 팔고 편집해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많아도 2개 카테고리 안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전에 쿠팡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팔고 싶은 거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장 보고 하라 했는데 내가 팔고 싶은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어요.